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지각동사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지각동사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지각이라는 게 뭐냐면요. 알지의 깨달으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알고 깨닫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통해서 어떤 대상이나 사실을 알고 깨닫나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또 귀로 들으면서 또는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느끼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대상을 인식하죠. 자, 그래서 지각동사란 뭐냐면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눈이나 귀 같은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하는 동사를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see, watch 와 같은 이제 보다, 그 다음에 hear, listen to와 같은 이제 듣다 또는 feel, 느끼다 이런 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지각 동사인 거죠. 예를 들어서 I saw him singing. 자, 우리 saw, 우리 see의 과거형이죠. 네, 나는 그를 봤다. 뭐 하는 걸 봤냐면 singing, 노래하는 거를 봤다. 그래서 자, 이런 saw 이런 동사가 바로 이런 지각 동사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동사가 바로 지각 동사. 자, 그러면 이 지각 동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는 게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자, 우리 구조를 먼저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제 지각 동사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뭐 see 아니면 watch 또는 뭐 hear와 같은 이제 동사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보다, 듣다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우리 대상이 있어야겠죠?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목적어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파트가 이제 중요해요. 자, 목적어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지각동사가 쓰일 때에는 목적어 다음에 올 수 있는 형태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사 원형. 자, 우리 원형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의 형태. 동사가 뭐 과거 시제나 과거 분사로 바뀌지 않은 원래의 형태를 동사 원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올 수 있는 형태, 바로 ing 형태. 동사 원형에다가 ing 형태가 붙은 형태가 올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과거 분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동사라는 게 쓰일 때에는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총 3가지 형태가 올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3가지가 각각의 지니는 의미가 좀 달라요.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런 구조를 해석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 것을 보다, 듣다, 느끼다. 이거는 이제 지각동사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올 때는 특징적인 게 우리가 무언가 끝이 난 동작을 가리킬 때 이제 동사 원형을 씁니다. 자, 우리 해석을 예시를 보면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까요? I saw him steal the money. 나는 saw, 보았대요. 무엇을 보았냐면 그를 보았대요. 근데 그가 이 사람이 뭘 하는 걸 봤냐면요. steal, 훔치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the money, 돈을 훔치는 걸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여기에 steal이라는 동사 원형이 여기서 쓰였죠. 자, 이 동사 원형이 쓰였다는 거는 뭔가 조금 더 의미를 자세히 표현하자면 내가 그 사람이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돈을 훔치고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다 봤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돈을 훔치는 동작을 다 보았다는 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훔치는 동작이 완료될 때까지 내가 다 지켜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쓸 때에는 내가 어떤 동작을 보거나 듣거나 느꼈는데 그 동작이 다 완료될 때까지 내가 보거나 들은 경우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된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목적어 다음에 이번엔 ing가 오는 경우 한번 볼까요? 자, 해석은 우리 동사 원형이 올 때랑 해석은 똑같이 한국어로 하면 똑같이 돼요. 자, 그런데 ing 형태가 올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여기 ing 형태가 오는 이런 동작 있잖아요. 이런 동작은 바로 진행 중인 동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의 문장과 조금만 수정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I saw him. 나는 그를 봤습니다. 자, 뭐 하는 걸 봤어요? Stealing the money. 자, 아까는 steal이라는 동사 원형이 왔는데 여기서는 ing 형태가 왔네요. 자, 그러면은 해석은 우리 그냥 비슷하게 되죠. 동사 원형이 올 때랑. 그런데 어떤 의미가 좀 추가되느냐? 이 사람이 한창 돈을 훔치고 있는 이 순간을 목격한 거예요. 이 사람이 훔치기 시작하는 시작하는 그 시점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무언가 집에 가서 무언가 막 뒤지고 뭔가 꺼내고 이런 훔치는 그 순간을 딱 목격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동작이 끝날 때까지 보았다는 의미는 또 아니다. 그러니까 한창 그 동작을 막 하고 있는 그 중간 시점, 그 순간을 목격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세 번째 경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세 번째 경우. 우리 과거 분사가 올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과거 분사는요. 무언가 당하는 것을 보다, 듣다, 느끼다 라고 표현할 때 과거 분사가 오게 됩니다. 무언가 당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동적인 상황을 가리킬 때 과거 분사를 쓰게 됩니다. 자, 이 목적어와 이 과거 분사와의 관계가 바로 이 수동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과거 분사는요, 항상 그 의미 자체가 뭔가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능동적인, 뭔가 직접 동작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동작을 당한다, 이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과거 분사는.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예시를 보는 게 이제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누군가 돈을 훔치는 그 문장에 대해서 선생님이 예시를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위치를 바꿔서 I saw him, 그 사람이 오는 대신에 the money를 목적어로 뒀어요. I saw the money, 나는 그 돈을 봤어요. 그 돈이 어떻게 되는 걸 봤냐면요. stolen by him. 자, 여기서는 우리 steal, 훔치다라는 동사에 과거 분사가 온 상황입니다. stolen by him.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그 돈을 봤는데 그 돈이 어떻게 되는 걸 봤느냐? stolen, 훔침을 당하는 것, 도난 당하는 것을 보았다. 누구에 의해서? by him,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얘들아, 돈이 스스로 무언가 훔칠 수는 없겠죠. 훔침을 당하는 거겠지. 도난을 당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동사 원형이나 ing 형태를 쓰면은 의미가 맞지 않겠죠. 그래서 돈은 도난을 당하는 거니까 수동적으로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바로 과거 분사 오는 게 이제 올바른 경우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몇 가지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I saw her, 나는 그녀를 봤습니다. saw라는 see, 보다라는 지각동사가 쓰였어요. I saw her. 자, 이 사진을 보고 한번 빈칸에 들어가면 맞춰볼까요? 자, 상황은 이래요. 내가 길거리를 막 걸어가고 있다가, 자, 이 블랙핑크의 제니죠. 블랙핑크의 제니가 어디 카페에 앉아서 막 커피를 마시고 있는 이 장면을 딱 봤어요. 자, 그러면은 빈칸에 들어갈 거는 뭐가 되겠어요? 자, 이 커피를 마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마시다라는 동사가 뭐죠? 네, drink입니다. 그런데 내가 제니가 커피를 처음부터 이렇게 타가지고 다 마시는 것까지 다 지켜본 게 아니죠. 그냥 내가 지나가다가 제니가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을 딱 본 거예요. 자, 그러면 drink가 와야 될까요? 마시다라는 그 동사 원형이 와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ing 형태 drinking이 와야 될까요? 자, 이 마시는 그 상황, 그 순간을 딱 본 거니까 여기서는 drinking이 맞겠죠. 이 제니가 커피를 마시는 처음과 끝이 다 본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마시는 그 순간만 본 거니까 이때는 drinking coffee.
자, 그럼 두 번째 경우 볼까요? 자, 이 사진 속에 누군가요? 자, 너무 유명한 이제 손흥민 선수죠. 자, 또 그럼 이렇게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내가 축구장에 갔어요. 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러. 그래서 정말 이 경기 그 개막식부터 이제 이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 후반전, 축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경기를 치르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다 치르고 축구를 다 하고 이 선수가 이제 경기장을 나가는 것까지 다 지켜봤어요. 자, 그럼 이때 I saw him 빈칸 soccer. 자,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일단은 우리 축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축구를 하다 이때는 play를 쓰죠. play a soccer 하면은 이제 축구를 하다라는 표현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때에는 올 수 있는 경우가 play 또는 playing 이렇게 두 개 다 둘 중에 하나가 올 텐데 내가 선생님이 상황을 가정한 거는 이 손흥민 선수가 그날 경기장에서 축구공을 차기 시작해서 이제 축구를 끝내고 경기장 나가는 것까지 다 지켜봤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때에는 play가 와야 될까요? playing이 와야 될까요? 이 손흥민 선수의 동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어요. 축구를 하는 동작을. 네, 그러면 이때는 play가 되겠죠. 동작의 처음과 끝을 모두 다 지켜봤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동사 원형이나 ing를 상황에 맞게 써주면 된다. 네. 물론 play를 쓰든 playing을 쓰든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 동사 원형과 이 ing 형태가 의미하는 그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사역동사입니다. 네, 사역동사란 뭐냐? 자, 이 사역은요, 바로 시키다, 무언가 시키는 의미라고 보면 돼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의미죠. 이 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자, 대표적으로 딱 세 개를 기억해 두면 돼요. 자, make, let, have가 있습니다. 사역동사 딱 이 세 개예요. 자, 그런데 각각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영영사전을 찾아보면은 그 의미가 조금 잘 구분되어 있는데요. 자, make 같은 경우는 영어 사전에 보면은 누군가 force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force, 무언가 어떤 의미냐면 강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긴 시키는데 뭔가 그 대상이 하기 싫었는데 그냥 그래도 강요해서 시키는 느낌. 그 다음에 let은요. let은 누군가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허락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 너 이거 해라 하고 허락하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뭔가 상대방이 저 이거 해도 될까요? 하고 했을 때 그래 너 해도 된다 라고 허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have 같은 경우는요. 이제 make랑 비슷하게 똑같이 시킨다 라는 의미가 있지만 자, make처럼 강요하는 거라기보다는 너 이거 좀 해줄래? 하고 누군가를 이제 설득해서 시키는 거. 그 다음에 또는 그 사람이 당연하게 할 일에 대해서 어떤 정당하게 어떤 명령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부하 직원한테 누구누구 씨 이 프로젝트 좀 잘 좀 진행해줘요 하고 이제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정당한 명령이죠. 이 부하 직원은 상사의 명령을 이제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have를 쓴다. 네. 그래서 의미가 이제 살짝은 좀 다르다. 하지만 make, let, have 모두 이제 누군가를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사역동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역동사가 또 어떻게 쓰이는가를 봅시다. 문장에서. 자, 사역동사 다음에는요. 이제 목적어가 오게 되고요. 목적어 다음에 두 가지 형태가 올 수 있어요. 하나는 동사 원형, 또 하나는 과거 분사입니다. 자, 그럼 목적어 다음에 일단은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자,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예문을 보는 게 이해가 빠르겠죠. 한번 보면은 He had me finish the project.
그는 had, 우리 have라는 사역동사의 과거형이죠. had, 시켰습니다. 누구를 시켰어요? 그 대상이 필요하죠. me, 나를 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도록 시켰어요? finish the project. 그래서 me 다음에 finish, 무언가를 끝내다라는 동사 원형, 원래의 동사 형태가 왔다. 그래서 우리 사역동사가 보통은 이런 구조로 이렇게 쓰이는 거죠. 사역동사 다음에 누구한테 뭘 시키는지 그 시키는 대상이 나오고 그 대상이 뭘 하도록 시키는지 보통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런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볼까요? 자, if you happen to talk to him. 너가 만약 happen to 하면 뭔가 우연히 무언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가 만약에 우연히 무언가 하게 된다면, 네가 만약에 talk to him, 그와 우연히 얘기하게 된다면, have him call me. have 시키는 거죠. 누구를 시켜요? him. 그에게 시켜라. 뭐 하도록? call me. 나한테 전화하도록. 자, 그런데 이때는 뭔가 강요해서 나한테 전화하라고 하기보다는 네가 좀 그 사람한테 나한테 전화하도록 좀 설득 좀 해줘. 말 좀 잘해줘. 이런 의미인 거죠. 뭔가 강요하는 의미보다는 그냥 조금 더 인격적으로 부탁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런 구조를 쓰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경우도 한번 볼까요? 자,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자, 동사 원형 말고 이번에는 과거 분사가 오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과거 분사 우리 아까 지각동사 배울 때에도 나왔었죠. 자, 과거 분사는 어떤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다 그랬죠? 자, 능동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나요? 수동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분사는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세요. 무언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동작을 당하는 거, 당하는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 누가 뭐뭐 되도록 시키다. 맞아, 무언가 되도록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He had the project finished by me. 자, 그는 had 시켰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고 the project 어떤 대상이 왔네요. 어떤 사물, 대상이 왔네요. 프로젝트를 뭐 하도록, 어떻게 되도록 finished, 끝나도록, 끝나는 상태가 되도록 시켰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끝내겠어요? by me, 나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finish라는 동사 원형이 아니고 ed가 붙은 과거 분사 형태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예시를 보듯이 자, 이 목적어와 과거 분사 사이에는 이렇게 수동의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프로젝트가 직접 스스로를 뭔가 끝낼 수가 있나요? 아니죠. 누군가가 이 프로젝트를 끝내 주어야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끝내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서 끝내는 것을 이제 당하는 거기 때문에 finish 동사 원형이 아니고 과거 분사 형태를 썼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적어랑 이 동사와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목적어가 이 동사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 수동적으로 당해야 되는지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이 자리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될지 과거 분사가 와야 될지 좀 여러분이 감이 잡힐 거예요. 또는 이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볼까요? I had my hair cut by a hair designer. 자, had 또 시켰죠. my hair, 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도록? cut, 잘리도록. 자, 참고로 이 cut이라는 동사는 자르다 라는 동사인데요. 자, 특이하게 동사 원형, 그 다음에 과거 시제, 그 다음에 과거 분사 형태가 모두 다 똑같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과거 분사 형태로 쓰인 cut입니다. 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나는 시킨 거죠. 무엇을?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도록? 잘리도록 시켰다. 누구에 의해서 잘릴까요? 머리카락이 by a hair designer. 미용사에 의해서 잘리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 이제 앞머리가 아닌 이상은 거의 미용실 가서 자르잖아요. 직접 자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미용실 가서
나 머리 잘랐어 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싶다면은 I had my hair cut 이라는 게 알맞은 경우인 거죠. 예를 들어서 I cut my hair 라고 한다면 뭐가 다른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직접 머리를 잘랐다는 말이에요. 내가 직접 가위를 들고 내 머리를 직접 잘랐다는 이런 의미고요. 만약에 나 미용실 가서 머리 잘랐어 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싶다면 이 경우가 알맞은 거죠. I had my hair cut. 이 경우에 내가 직접 자른 게 아니고 자, 이 미용실에 가서 미용사가 직접 내 머리를 잘라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목적어 다음에 이런 과거분사 형태가 올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목적어와 과거분사 사이에 이런 수동적인 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밑에 알맞은 말을 학습지 밑에 맨 마지막 부분에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멈춤 버튼을 누르고요. 한번 여러분이 직접 각각의 문장에서 무엇이 알맞은지 동그라미를 쳐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이 직접 먼저 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본 줄 알고 같이 답을 맞춰봅시다. 자, 우리 지각동사에 대해서 복습하는 문장이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번 문장부터. He saw the boy. 그는 그 남자아이를 봤습니다. 보다라는 지각동사가 쓰였네요. 근데 우리 drink가 맞을까 라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개념부터 복습을 해볼까요? 자, 이 지각동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see 아니면 hear 등등 이런 지각동사가 있죠. 자, 근데 이 지각동사 다음에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자, 근데 목적어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총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뭐였나요? 첫 번째로 동사 원형이 올 수가 있다고 했고 이 경우에 동사 원형은 어떤 의미를 지니죠? 네, 뭔가 동작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될 때까지 지켜봤을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ing 형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ing 형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동작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 내가 뭔가 목격하거나 들었을 때 ing 형태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게 과거 분사 형태가 올 수 있다. 자, 과거 분사 형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녀요? 네, 수동적인 의미. 네, 무언가 어떤 동작을 목적어가 당하는 것일 때 과거 분사 형태가 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각동사가 쓸 때에는 목적어 다음에 이 3가지 형태만 올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에 근거해서 답을 골라봅시다. 자, drink. 자, drink는 drink의 과거 형태입니다. 우리 과거 시제 동사 올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번엔 drink orange juice. 그가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을 보았다. 이게 맞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장. We watched the president. 자, watch, 보다라는 지각동사가 쓰였어요. 근데 the president,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speaking이냐, spoken이냐. 자, 뒤에는 in an honest manner. 정직하게 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spoken은 과거 분사 형태예요. 과거 분사 형태. 그 다음에 또 ing 형태가 있네요. 자, 우리 과거 분사 형태는 수동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대통령과 이 말하다라는 동사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우리 사람이 직접 말을 해요? 아니면 말하는 걸 당하는 거예요? 그쵸? 사람을 직접 입을 벌려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를 지니는 과거부사 형태는 네, 맞지가 않겠죠. 능동의 의미를 지니는 speaking을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째 볼까요? The police officer. 이 경찰관은요, heard, 들었습니다. Someone. 누군가가 자, 뭐 하는 걸 들었냐면 우리 shout 하면 외치다 라는 뜻인데 자, shouted라는 과거 분사 형태와 또는 이제 과거 시제 형태와 그 다음에 shouting이라는 ing 형태가 왔습니다. 자, 우리 과거 시제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는 쓸 수가 없으니까
경우에는 ing 형태가 맞겠죠. 그 다음 you should listen to 들어야 합니다. listen이랑 지각 동사가 쓰였는데 to your teacher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생님의 말. 자, 근데 선생님이 뭐 하는 거를? 자, talk냐? 자, 이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죠.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느냐 아니면은 과거 시제의 동사가 와야 되느냐. 과거 시제는 쓸 수가 없으니까 동사 원형에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 I looked at him. 나는 그를 봤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자, look이라는 지각 동사가 쓰였어요. 자, 근데 그를 바라보았대요. 자, 그가 뭐 하는 걸 봤을까요? 자, drawing이냐 to draw냐. 자, 우리 draw the picture 하면은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인데요. 자, ing 형태가 맞느냐? 이렇게 to 동사 형태가 맞느냐? 우리 to 동사 형태 올 수가 있었나요? 네, 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네, drawing에다 동그라미 쳐주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